부인 정말 결혼하셨나요? 무슨 수사를 위해 형사를 고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형사의 보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이 저의 야간 근무를 틈타고 있었다면 혼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밀한 즐거움에 빠지다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제인이다. 나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결혼 후 첫 추수감사절이 2달 뒤이다. 내가 6개월 전에 결혼한 남편 조지는 5살 많고 아주 나이가 많다. 착한 남자 중매 파티에서 만났는데 성이 똑같아서 화해했어요. 사귄 지 4년 차쯤에 결혼했어요. 조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에게는 다른 친척도 없어서 결혼식을 건너뛰기로 했어요. 신부 사진 촬영 조지는 소매점의 지역 관리자로 주로 지점에서 일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본사로 이동하여 여러 매장을 방문합니다. 나는 가능한 한만이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후나 쉬는 날에도 쉴 수 있어서 주로 야간 근무를 하고 일박 근무가 2일 근무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지의 근무 일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쉬는 날이 많아서 저와 쉬는 날을 자주 맞추더군요. 짧은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출근했어야 할 조지가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오늘 일하기로 한 거 아니지 의아해 잘 여쭤보니 조지가 머뭇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급한 출장이 생겨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오늘 휴가를 줬단 말이야. 그럼 당신은 일주일 정도 더 오래 있을 건가요?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길 바라요.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서 낙담했어요. 내일 휴가라서요. 다음 날 나는 연속으로 쉬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선 그마 조용한 저녁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일의 일부일 뿐이므로 나는 그것을 수락하고 해선 금늘 공항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조지를 배웅하고 약 2시간 비행으로 뉴욕 본사까지 이동. 잠시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근처 유명한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했다. 소파에 누웠더니 테이블 밑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조지가 출장에 가져가는 것을 잊은 채 죄책감을 느낀 것이면 문제가 될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니 조지와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마 5살쯤 됐을 어린 소녀의 앨범에는 유치원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내 마음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것이 불륜이 아닐까? 그리고 미혼모와의 모든 일이 용서할 수 없는 불륜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는 조지의 지인이라고 밝힌 뒤 무의식적으로 조지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유를 만들어 출장을 갔는지 물었더니 사별 휴가를 냈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직원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지점에서 본사로 출장을 갔을 때 출장으로 집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내서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휴가를 낸 줄 알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진 탐정사무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선택하고 다음 날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알고 보니 출장이 없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쌓인 피로로 인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탐정사무소 약속이 오전 10시라 다음 날 아침 6시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날 찾은 봉투를 큰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정해진 시간에 구겨지지 않도록 가방을 들고 난생 처음으로 탐정사무소의 문을 통과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내가 하려던 말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탐정사무소는 학생처럼 캐주얼하게 옷을 입은 20대 중반 남자였는데 그 젊음에 놀랐는지 그 남자는 내가 믿을 수 없는 탐정처럼 보이냐고 말하며 여유로운 미소로 웃으며 분위기를 밝게 미안. 그냥 내가 그랬어. 처음 와봐서 조금 긴장해서 반사적으로 대답했는데 형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불륜 의혹을 불러일으킨 앨범을 꺼냈고 그의 행동은 스위프트였고 전문적으로 그는 필요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복사하기 시작했고 유치원 앞에 세 사람과 함께 사진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즉시 검색한 사진에 유치원 이름이 선명하게 보인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방에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진 속 어린 소녀는 그 유치원의 학생이었습니다. 현재도 유치원에 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유치원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비용이 꽤 높다고 들었지만 사실 동의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식과 FX 거래에 관심이 있었고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월급의 일부를 투자하기 시작했고 수입이 좀 있어서 수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는 뉴욕으로 날아가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며칠이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선 긋는 나에게 가장 큰 굴욕입니다. 나는 결단력이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증거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사는 해선 금과 다음 날부터 돌아오면 그 소녀가 다시 유치원에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평소대로 일을 했습니다. 상황이 밝혀졌지 뭐야 무슨 말이야 나 완전 당황했어. 우선 내일 돌아올 테니 만날 시간 있니? 네 최대한 빨리 대답하고 다음날 야간 근무 마치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형사님이 말을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정말 불륜이군요. 아니 형사님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먼저 할 말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별을 위해 휴가를 내고 결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회사 출신인데 정말 조지랑 결혼한 거야? 우리가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결혼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두 사람을 유치원에서 집으로 따라갔을 때 이웃이 4년 전 직장 복귀를 위해 혼자 여기로 이사했다고 했어. 1년에 몇 번만 뉴욕에 갔는데 처할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일주일 정도 뉴욕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군요. 당신과 조지는 원래 성이 같았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확실한 것이 있지만 형사의 조언을 받아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곧바로 서기 사무실로 갔습니다. 결혼 허가증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결혼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 설마 이게 실수인가? 6개월 전에 결혼해서 혼란스러워서 카운터 여자 스태프에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여자도 곤란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해도 아직 결혼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간청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 남편의 이름은 조지입니다. 점원이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조지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고집했습니다. 운이 좋은 날 혼자 서기실에 갔다 혼인신고가 안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눈물을 흘린 끝에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사과하고 야근에 지쳐 집으로 향하던 중 생각이 났다. 소파에 앉아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일어난 많은 일들. 잠에서 깨어났나 봐요. 조지는 거기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그를 보며 사진 속의 그 여자와 그 소녀가 생각나서 화가 났어요. 속았지만 평정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날부터 간신히 감정을 조절했다. 나는 서기실을 방문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지 앞에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조지의 법적인 아내에 대해 그의 휴대폰이나 주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 조지는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날 실수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어서 돌려줄까 생각했지만 결정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통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제 정신 상태가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런 고려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지가 가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는 동안 핀코드를 소리내어 통과하는 것은 거기에서 쉬웠습니다. 아이콘 사진이 사진에 나온 소녀의 여성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리자 즉시 이 여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세련된 여성의 목소리. 제가 말했지요. 조지의 부인이세요. 그 여성의 말투가 우아하게 변해 당황스러워요. 예, 저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조지가 업무 중에 만났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추수감사절에 조지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제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만날 예정이에요. 조지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여자 말에 따르면 즉시 동의했어요. 조지의 고향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조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에게는 재산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친척들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모두 살아있었고 추수감사절까지 한 달 남았을 때 여전히 이웃마을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 문제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정하고 내가 교류한 더 쇼다운의 날까지 조지를 철저히 처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처럼 조지는 감정적으로 괴로웠지만 한 달 뒤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나는 조지에게 첫 번째가 추수감사절 전날 저녁부터 야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재미있게 지내십시오. 물론 나는 집을 떠날 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직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4일 동안 휴가를 낸 뒤 그날 밤 비즈니스 호텔에 묵고 다음날 아침 조지 부인과 약속 장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진 속 우아한 여성을 발견했다. 이름은 지은아니고 그녀는 혜선 금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으며 사진 속 소녀는 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을 간략하게 공유한 후 지은아와 저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지은아는 뉴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딸이 지은아의 어머니와 함께 호텔에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로 딸과 부모와 함께 비행기로 요크는 지은아의 아버지와 함께 지은아의 어머니와 함께 해선 금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는 이미 해선 금의 부모에게 상황에 대해 알렸고 나는 추수감사절 저녁에 나를 보고 그들로부터 깊은 사과를 받는 것에 놀랐다. 조지는 즉시 도착하여 그의 부모님 집 거실 문을 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조지에게 미소로 인사하지 않은 것을 환영한다. 그의 부모님이나 에밀리인데 조지의 얼굴에서 빛이 빠져나가는 나를 보고 왜 여기 충격을 받았나요? 내가 말하자 조지는 나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았나요? 나는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조지입니다. 이사하려고 에밀리의 아버지와 조지의 부모가 모두 나타나 그룹을 완성하고 모두가 조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가 뭐죠? 당신은 여기서 일하도록 배정받았는데 우리는 막 아이를 낳았고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왔다가 바람을 피우고 이제 비감이 에밀리는 너무 차분해서 그녀의 말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동맹이 되어준 것이 정말 감사했다. 나도 조지에게 엄청난 말을 퍼붓기 위해 쌓였다. 그래서 매번 출장 중이라고 가족을 만났다고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접근했냐?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건 사기 결혼이야. 넌 정말 쓰레기야. 그리고 내가 회사의 출장에 대해 물었을 때 회사에서는 거의 가진 게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 둘의 비난에 직면했다고 믿을 수 있는 제가 얼마나 바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지는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신은 완벽한 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중 생활을 즐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을 공유하고 당신과 대부분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신을 속이기 쉬웠습니다. 나는 자유가 많았습니다. 조지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착륙했습니다. 얼굴에 주먹을 날린 나는 조지를 올려다보며 맞다고 말했지. 너 나 말고 다른 3명의 여자가 있었지. 그렇지 않니? 나는 그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고 조지는 당황해서 반박했다. 이게 뭐야? 당신은 스토커예요. 고소하겠습니다. 그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에밀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형사가 수집한 증거입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조지는 갑자기 엎드려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저와의 관계를 계속하겠습니다. 너희 둘 다 그냥 살려달라고 그가 절박하게 외친 소송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고 조사해보니 다른 일에 과하게 지출해서 돈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어.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난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말은 뒤로 하고 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조지의 집을 떠났고 준 중대 상황에 대해 보상을 구했습니다. 상당한 합의를 보장해준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에밀리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약간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했고 지은 안에 따르면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선 금의 다른 여자 친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적절한 자산과 자녀 양육비를 받았는지 확인했으며 해선 금의 업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료 때문에 강등되고 그곳의 자회사로 재배치된 조지는 후배들에게 과로로 매일 울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하는 동안 합의금과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